네,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지난주는 그래도 4%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끝났는데 이번 주는 빨간불은 빨간불이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어서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간밤에 이제 잭슨 홀 파월 의준의 그 연설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시인데 이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여기에서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빅 스텝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또 좋은정보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끝까지 하시면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 D를 이을 유망주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함께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잠시 후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는 지난주보다도 더 힘차신 것 같아요. 예. 이번 한 주 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뭐 나쁘지 않고 네.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색까지 밝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 기운 몰아서 저희 한번 이번 주 시장 복귀해보고 네, 예. 또 다음 주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은 뭐 말 그대로 박스권 승부이겠다. 지수로 봤을 적은요. 예, 그런 가운데서 네. 그래도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까지는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 좀 불꽃을 튀겼고요. 그 다음에 주 후반부터 가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에 받쳐주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7월 초부터 계속 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서히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또 2차 전지에서는 뭐 충전 그런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떨 것이냐? 저는 이번 주는 소위 말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 제가 차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많이 저점들이 몰랐기 때문에 스테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숨고르게 하는 그런 기가 조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좀 터닝 포인트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주레인크께서 이제 잭슨홀 미팅 그 파월의 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빅 스텝이 됐던 베이비 스텝이 됐던 어차피 금리 인하는요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bp냐 50bp냐 그건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재료, 실적 그런 거에서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미 미국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기술적 지표, 기술적 지표는 예, 바로 이 시간에 황금 맥점 그런 전략 시간이잖아요. 항상 어떤 재료나 뉴스에 앞서서 우리한테 방향성을 알려준다. 그게 주식시장의 언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이번 주 리뷰해보고 또 다음 주 한번 우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 차트예요. 제가 이제 이 코스피 차트를 띄우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늘 여러분께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면 많이 내렸을 때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꼭 이격 조정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물리적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의 제1법칙이 뭐냐면은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 한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차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이제 오르다가 해서 이제 관성의 법칙에서 올랐다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뉴스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이때가 정말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류의 구간이었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예, 안 좋은 얘기. 블랙 먼데이 다음에 화요일 날 모든 신문들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다 검은 월요일, 뭐 공포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뭐 빅스 지수가 뭐 최고치로 치솟고, 그럴 때가 매수 구간이었다는 또 한번 느끼시죠? 자, 이거 왜 잠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저점에서 무조건 내리는 종목들, 뭐, 소위 말해서 잡주, 그런 거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펀더멘탈 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저점 매수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번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걸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이번 주 중립했어요. 계속. 왜? 저점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한다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이 저점 대비 올랐는데도 기간 조정을 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수급이 좋다든가,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또 재료도 반응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아직은 과열권은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낮췄거든요. 그러면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왜 다음 주는 더 좋으냐? 이게 도지 음선이었어요. 자, 도지 양봉이요.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어떤 거예요? 음선이 났죠. 저는 코스닥 다음 주에는 양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머무르느냐? 왜 코스닥은 왜 더 기회냐? 오실레이트가 코스피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아직도 88%대에 머물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미 벌써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오실레이트가 32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닥이 상당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한번 나스닥 한번 그 차트를 보실래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어제 이제 양선 1.47%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을 견인한 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어요. 그러면 반도체 지수가 2.79% 올랐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제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보시자. 8월 달은 양봉이 나올 거예요.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격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줄타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지상에 지으면 말이에요. 이제 항상 우리가 위험스럽잖아요. 뭐 지진 나도 쉽게 무너지고 이게 파일을 박아놓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잘 박아놨고 8월 달에 양봉이 크게 안 나면 반도체 9월까지 갈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미 8월 달 움푹 패이는 그 8월 초 이격 조정 후에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다. 저는 잭슨웰 미팅 그렇게 크게 관심 안 두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상승을 견인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저류의 기회였죠. 또 한 번 기회고 코스닥 지수가 17% 올랐대. 얘는 22%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어제도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 할 때 얘는 상승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소위 말해서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은 8월 달 움푹 빠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 2020년 3월 달 그때가 저류의 기회였잖아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2월 달에 이어서 지금 8월 달 두 번째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펀더멘탈을 우리가 장세를 대비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 뭐 여러 것저것 다 예를 들면 시간이 장황하니까 바이오 섹터 하나만 놓고 보시자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쏠리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어떤 거였죠? 엠폭스, 그 다음에 코로나 그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고점에서 아슬아슬한 매매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실효성이거든요.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재창궐할 때 그때 2020년처럼 아주 이렇게 팬데믹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는 상향해서 움직이고 그런 애들 그러니까 시젠을 비롯해서 뭐 슈마시스, SD 바이오센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내릴 때 오히려 알테존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은
아하, 앞으로 시장이 이제 우리 다음 주 한번 자막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G로 어떤 거냐면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와 있고 펀더멘탈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유막 섹터는 역시 바이오테크놀로기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셨죠? 그런 좀 많이 내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춥춥하게 되면 또 한번 이제 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코스닥은 좀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사실 코스닥이 이번 주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선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점을 잡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저점에서 잡는 게 좋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주가의 위치가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혼자서 공부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시겠죠. 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펀더멘탈도 좋은데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지금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네. 여성분들 여러 모습 다 들어갔죠. 벌써 가을로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벌써 나왔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건 뭘까요? 확실히 이렇게 마케팅이 뛰어난 그런 어떤 뭐 다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선점한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네. 그러니까 주식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 생각하게 되면 늘 눈앞에 목도되는. 네. 그러니까 현재형 또는 과거를 보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해하기가 쉽고 내가 또 안 사면 바보 같고 그렇죠.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점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선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또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제가 황금 맥점 전략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물을 잡는 거죠. 그것을 말로 홈런 종목이라고 저는 명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바로 선점 효과에서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비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선점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근데 선점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좀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술지 지표예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반드시 기업 내용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께 제가 함께 공부할 그런 내용은 좋은 정보의 말로 홈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고 앞으로 또 그런 종목을 잡자. 예, 그런 취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보의 말로 홈런 종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월 28일이 끝나고 7월 1일 아침 방송 장 시작 전에 첫 방송에서 일성으로 나온 게 제약바이오를 보시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동안 결국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그 시대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산업에서 다 움직여서 시세를 냈던 2차 전지가 있죠. 그 다음에 AI 모멘텀으로서 반도체가 있죠. 기타 등등 뭐 전력 인프라가 있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장주 중에서 가장 못 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가장 다 근원적으로 충족되는 섹터예요. 이것은 이제 영원한 테마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주식은 결국 사이클의 논리인데요. 4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 바이오도 있잖아요. 거품 빠질 것 상당히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마케팅 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유행했던 셀러버리, 그 다음에 또 신라젠, 그 다음에 또 박셀바이오, 소위 말해서 문의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들을 소위 말해서 많이 끌어들였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거품이 꺼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는 종목들, 이것은 바로 베이스가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춘 종목들이 지금 와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라든가 위탁생산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뭐 대표적 회사야 되죠. 그다음에 또 CDMO 개발까지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캐시카우를 창출한 기업들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ADC 해가지고
항체 약물 집합체 그거하고 그다음에 GLP-1 뭐 잘 아시겠습니다. 예, 바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아까 선점 효과를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적 지표는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했잖아요. 절대 못 속입니다. 절대라는 표현이 뭐지만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주식시장의 언어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제약업종의 일간 차트입니다. 6월 달부터 이렇게 5월 달 서서히 올라오고 이때는요. 제대로 시세를 못 줘요. 여러분들 2박 3일을 못 기다리면서 답답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때 3, 4월 달에 HLB 같은 거 들어갔으면 크게 낭패를 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구간이 바로 2월 달 마감이었어요. 가만히 차트를 보실래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코스닥 제약업종이에요. 이게 양음 패턴, 이평선 밀집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수가 가파르게 20% 상승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추세선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때는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모든 증권방송, 방송 탈 때가 패보고예요. 올랐을 때. 그럼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술적 지표는 나한테 여기서 매수 신호를 하는데 오를까 말까 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선점이었죠. 20%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꼭지에서 20% 오르면 막 환호성을 여기저기서 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한 번 해서 22% 올랐어요.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또 살아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또 한 번 월봉을 보시게 되면 한번 월봉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크로하게 6월 달 끝났을 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역전된 망치. 하락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월봉은요, 좀 매크로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왜 제가 아직도 안 끝나지 않았냐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윗반으로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번 9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홈런 종목이 뭐가 있느냐?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최초로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알테오젠도 제가 그때 이제 여의도 주식관에서 얘기할 때 알테오젠에게 야, 뭐 알테오젠이 뭐야 이거 진짜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은 야, 그 뭐 ADC 그 기반 기타도 SC 제형주사가 셀트리온 앞서가는데 이거 뭐 알테오젠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셨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거 다 거기에 개인 투자들이 몰입했을 때요. 그때가 30만 원 넘었을 때요. 그 어디까지 빠진지 아세요? 근데 알테오젠은 프레시하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ADC 기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투르다 SC 제형주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머커사에서 이미 라이센스업 266억 계약금을 받았고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가가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서 소위 말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말하자면 이따 봤을 때 루닉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고요. 그래서 또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 3월부터 수혜 공략을 해서 이때 진짜 다이렉트로 600%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 옛날에 있잖아요. 그것보다 600%의 사나이 그런 닉네임도 얻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가고 있고 어제도 상당히 강했어요. 알테오젠 같은 건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제 코로나 그런 관련업들 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추세는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로 ADC 원천 기술을 확보했죠. 제가 시간 가지고 옛날에 다 이게 뭐 익수다라든가 닥게다 푸싱 거기다 제가 도표까지 그려서 얼만큼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다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임상 3사원 진행 중에 있고 이미 8조 7천억 라이센스 아웃이 됐어요. 이것은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계약금 두른 것도 있고 두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8조 7천억이에요. 예, 제가 11월 2일부터 수혜 공략을 해서 바로 이렇게 153%나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11월 2일 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때부터 153%예요.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어제도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 PFS라고 그 주사하고 비만 출해져 가지고 아일리아 시밀러 유럽 9개국 그다음에 캐나다 그때 일본까지 일본 아직 설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모멘트로 해서 제가 1월 6일부터 한 뭐 4번 정도 아침 방송, 낮 방송, 수업 뭐 다 여러 번 AS들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215%가 오른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내용을 아시고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30년에 언제 어디서 뉴스 나왔나요? 이때 뉴스 나왔잖아요. 저는 이때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올랐죠.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가 답이고 내용 있는 종목도 많이 올랐을 때 뉴스가 회자되는 것보다는 저점 닫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장품도 코스메카 코리아 꾸준하잖아요. 이것도 한 뭐 16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에코엠들이 뭐 우진엔텍, CNC엔텍, 삐아 이런 종목들도 다 뉴스 나오기 전에 실적 나오기 전에 참 절묘하게 황금 맥점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포착돼서 추천드려서 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 다음 종목을 잡아야죠. 그래서 하반기를 빛날 제 생각할 때는 이거 꽤 물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로 없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잠시 후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제였나요? 우리 증시의 수급이 바이오주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또 좋았던 흐름도 있고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또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에 또 포착된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정말 선점을 통해서 말로 홈런 그런 말로 종목이었고 홈런을 날렸던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투트랙이에요. 그래 날렸던 종목이고 네. 또 이제 하나는 저는 항상 투트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급발주만 한쪽 가져가고 또 한쪽 손에는 단기 수익도 왜냐면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니까 좀 짜릿짜릿하다고 그럴까요? 네네네.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짜릿짜릿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야, 저 좋은 종목 또 늘 이렇게 테마주 급등주 위에서 추격하는 거 아니야? No. 그 절대 아닙니다. 이 황금 맥점 전략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어느 때요? 남들이 안 볼 때. 그렇죠. 뉴스에 안 나올 때. 네.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앵커께서 오늘 뭐 좀 얼굴 색이 괜찮네요.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네. 추천드렸던 종목들 정말 좋은 상승 흐름이 났거든요. 이래서 안색이 밝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맥점 잡는 법 예. 함께 공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무방에서 여러분께 장중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시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을 줬죠. 음선 3개 다음에 이게 바로 강세 잉태형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당일치기로 준상한가 뽑으면서 27% 올랐어요. 자, 이럴 때는 매도해야 돼요. 제가 월요일까지만 좋은 시세 주고 개인 투자들이 몰려가면은 이때부터 위험하다고 그랬죠. 금요일 같은 것도 살짝 꼬셔야 되더니 이게 쭉 급락 나왔잖아요. 13% 급락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지금 구간에서 물론 제가 이제 두 번째 기회라고 하지만 챙길 때 챙겨야죠. 못 챙기면요. 봐요. 우리가 이때 매수했어요. 아침 시작부터. 근데 이걸 만약에 27%를 이때 수익을 못 챙겼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매매의 기술.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금 맥점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줬고 저는 이거 매도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만약에 매도를 안 해서 봐요. 추세 순자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이너스 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카토로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는 걸 또 하나 교훈하셨을 거고요. 똑같은 거.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종목에서 그것보다 아까 그 CJ는 대장은 대장이지만 더 좋게 보았던 게 이겁니다. 음선 5개짜리예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상승 다음에 아까 제가 횡보를 말씀드렸죠. 횡보하면서 음선이 계속 나오면서 바닥을 다져요. 거래량 바닥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당일치기로 23%나 올랐다는 얘기죠. VI 걸리면서. 뭐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미코 바이오밴드도 마찬가지죠.
예, 요것도 양양 패턴에서 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좀 더 이제 안전한 종목으로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포착돼서 한 뭐 당일치기로 한 15%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밸브가 있습니다. 화성 밸브도 바로 이럴 때 이건 좀 공부 좀 해보시자고요. 이게 바로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우리 주리앵커님, 양양 패턴은 넘버 5죠. 상위 5%, 그냥 성공 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게 패턴이에요. 이거 진짜 공부를 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이 네. 차트를 보세요. 상승하면 눌림이죠. 기간 조정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밀집이에요. 이게 그랜빌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 또 그랜빌 법칙이 뭐야? 그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만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가는 내리면서 이평선을 맞닥뜨리면서 좋은 정보가 얘기하는 양양 패턴을 만족했구나. 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화성 밸브도 한 26% 상승했고, 그 다음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냐면 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양양 패턴에서 해서 이것도 뭐 한 21% 정도 상승이 일어난 그게 되겠습니다. 또 IMDBX 같은 건 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인데요. 또 나오네요. 이때가 바로 양양음 패턴이었죠.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때 상한가 같고 또 한 번 양양 패턴이 나왔어요. 양양 패턴 또 나왔죠. 일수 밑꼬리 패턴에다가 그래서 18% 올랐어요. 따박따박. 그래, 18%는 지금 이거 최고가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저너블하게 그냥 보편 타당하게 5에서 10% 정도 거의 매일같이 적중률이 한 8, 90% 되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89%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로 홈런은 말로 홈런 대로 진짜 내용 철저히 파악해서 강하게 끌고 가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수익을 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장 끝나고 잡아놓는 그런 자리였다. 그 다음에 또 전진건설 로봇이 있는데요. 이것은 콘크리트 펌프카 국내 1위, 북미 2위 회사예요. 이것도 여기서 포착돼서 VI 걸리면서 15%. 뭐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다 좀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신규 새내기 중에서 방산 관련 이노스페이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또 신기하죠. 양양음이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유 있게 뉴스 따라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거 실효성 테마 보시잖아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매도 못 하시면 또 가서 말이 하시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건 좀 여유 있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냥 뭐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냥 늘 뉴스 추정 매매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길목을 지켜서 그러니까 뭐 말로 홈런 종목이 됐던 그다음에 또 단기가 됐던 선점 전략은 여러분들 아픈 계좌를 빨리 치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주간 시장에서 이제 핫했던 종목들 보셨는데 이게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말 어떤 말인지 여러분도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잠시 후 돌아올게요. 자, 이번 순서는 조금 더 이제 압축되어 있고 또 알짜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 전해 주실 차례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전해주시죠. 오늘 시종일관 정말 표정이 밝으셔서 너무 좋네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고, 저어야죠. 예, 뜨거울 때 치라라는 사용 속담도 있잖아요. 예, 건초는 네. 햇볕 들었을 때 말려야 되고. 지금 저는 그런 기회라 봅니다. 1년에 좋은 기회는 꼭 두세 번 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게 뭐 시장 예측도 거의 그때 결정적인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여러분께 나름 그 최선을 다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고요. 또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하고 직결되는 그런 맥점을 잡아서 또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저점을 잡는 습관 연습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공부해 보시면 뭐가 좋으냐면은 그냥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 매매에서 저점 잡아서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 해야 됩니다. 얼마큼 상승이 일어났는데 뭐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겠지만 첫 번째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3월 26일, 4월 22일 두 차례 거쳐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 해드렸고 또 5월 달까지도 계속 집중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그때 이제 뉴스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3월 26일은 바로 이런 구간이었어요. 저한테 윌슨 밑꼬리 패턴일 때. 이때부터 좀 횡보하다가 계속 갔죠. 제가 5월 2일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죠. 바로 실적에 앞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똑같은 화장품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VT 같은 경우도 사실 핵심은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있잖아요. 바로 이 구간이에요. 확대 한번 볼까요?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께서 말이죠. 야, 저 뉴스도 안 나오는 거 말이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뉴스라는 거 쫓아다니라고요. 그래, 왜 이제 그런 논리도 성립이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높이 사서 더 높이 팔죠? 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논리는 일견 맞아요. 근데 누가 수익이 다 편하게 날까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을 때요. 자, 여기서 높이 사서, 이거 한번 예를 드릴게요. 더 높이 사면 얼마나 상승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일어나기 쉽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양음 나오면서 윌슨 밑꼬리 패턴 또 한번 급등이 나오잖아요. 눌림 매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알테오젠도 이렇게 노란색에서 이럴 때 빨간색에서는 물론 뭐 길게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지만 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럴 때 매수는 이평선 빌지. 아까 제가 그레밀 법칙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2K 바이오가 있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맥점 알려드릴게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가 있답니다. 이게 상승한 다음에 위시점 밑꼬리 패턴의 음선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웹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힘들으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런 패턴 나오면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한번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음 나오면서 이렇게 좀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정적인 게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남들이 안 볼 때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라. 이것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 음선 5개입니다. 아까 제가 음선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했죠? 수젠텍 같은 거. 이거 뭐가 틀릴까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죠. 음선이 5개 나오죠. 실전 매매에서 저희는 여기서 이게 3일 동안 이 아침까지 해서 수익 나는 대로 여기서 집중 공략해서 상한가 3일 동안 58% 상승이 일어났네요. 역시 저점이었죠. 최근에 보면 태성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 2차 전지 그 화재 그러니까 복합 동박 그걸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실은 황금 맥점은
이때 상승한다면 일시적 밑거리 패턴에 대해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다. 이걸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이때 매도했고 7월 달에 매수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도 들고 싶으면 흔치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뭐 제가 유축컨대 어느 때 많이 매수하실 거냐. 이때 이제 상승한 다음에 매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횡보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여기서 크게 수익이 못 난다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한국석유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자리다. 한국석유 보실까요? 이것도 음선 계속 나고 이럴 때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수익 났다면 그 다음에 그 이미 지난 과거형 또 현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좀 손해보기가 쉽잖아요. 결정적으로 잡은 게 양양음 패턴이었습니다. 흥구석유도 똑같은 논리죠.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이 역전된 방치의 도지에서 55%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또 한 번. 참 쉽죠? 상승한 다음에 눌리면서 제 기업 내용 시간상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평수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 가파르게 50% 넘게 상승했어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안 날까요? 그 다음에 또 삼화제약도 있습니다. 삼화제약도 굉장히 루틴하게 가죠. 이것도 뭐예요? 양양음 패턴. 오늘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네요. 이평소 위치에서 양양음 패턴. 거래량 감소 이루면서 계단식 상승 반응이 이루어져. 뭐 최근도 여기서 또 한 번 양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뭐 그날 당일치기로 VI 걸리면서 단기 수익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서울제약이 있습니다. 서울제약을 보실까요?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또다시 양양 패턴에서 63%나 올랐다. 그 다음에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코로나 관련이네, 뭐 필름약, 뭐 비아그라네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쌍바닥 치고 급등이 나오죠. 이때도 한번 또 포착돼서 상한가도 한번 뽑았네요. 그 다음에 또 엑셀 세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상승한다면 강세 잉탱이거든요. 이때 상한 그 다음날까지 이날 매수가 돼서 이틀 동안 57%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매매가 역시 다 저점이었죠. 여러분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 이때 뉴스는 안 나왔지만 저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빠르게 또 중간 점검 해보고 가겠습니다. 삼천당 제약부터 만나볼게요. 어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또 추세 전환할 가능성 있을까요, 의원님? 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바이오도 아까 알테오제나, 리가캠, ABL, 삼천당 제약도 거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펀더멘털 장세가 바로 이거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 보지만 길게 보면 20만 원 트라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6만 원 정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땐 다시금 20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시프트업입니다. 이게 게임 관련주인데 목표 주가가 최근에 9만 5천 원 제시된 곳도 있더라고요. 네. 갈까요? 그거 보셨어요? 예, 하나증권에서 내는 리포트 봤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네요. 시프트업은 상당히 그 니케라고 해서 승리의 여신 그것이 좀 뭐 히트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여전히 실적이 좋고요. 사실 지금 어려운 장이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뭐 투자액이 많든 적든 여유롭게 매매하실 분들은 남들이 안 볼 때 이 블랙 먼데이 때 있잖아요. 이 종목 잘 견디고 그냥 단숨에 만화했단 말이에요. 한 뭐 30% 정도 올랐는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한 25%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권 이렇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제가 뭐 아까 우리 주리앵크께서 9만 5천 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증권사 그 레이팅이고요. 저는 이거 일단 관심권을 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제가 무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한 종목 더 남아 있잖아요. 빠르게 볼게요. 그리드 위즈입니다. 6월에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인데요. 이게 에너지 데이터 기업이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흐름 또 생각하세요? 아슬아슬한 매매를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봐요,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저 삐아 집중했고 여기서 내용이 있으니까 82,000원까지 이렇게 내려면 진짜 바게세일이거든요. 이거 그냥 뭐 단기간에 67% 올랐어요. 이게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관심권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생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 전략 이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예, 추천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리콘 투입니다. 화장품에서 워낙 네. 실적이 좋고, 예, 그래서 자세한 기업 내용과 가격 전략을 제가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무방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디지가 뭐 오랜 시간 단위 단결에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지금 계좌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까 제가 쭉 지금까지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아하, 좋은 정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생 역전에 성공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예요. 이제 또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무방 오늘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예,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는 좋은 정보 위원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상한가만 가득한 종목들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일단 위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이 시그널은 리턴즈 바이오. 네, 바이오가 잘 가다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한 주가 됐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 끝난 파월 의장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중요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바이오의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거기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인가, 지금 어떤 구간이고 추후에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가장 연속적으로 제가 시리즈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HLB 알테오젠인데요. 자, HLB가 지난 한 주간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변동성은 이 HLB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유한양행의 문제점이죠. 예, 유한양행의 그 급등락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이러한 변동 구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지금 HLB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영업이 한 1조 원 단위가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58조 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HLB는 지금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FDA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하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 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아마 9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재신청을 했을 때 그 승인이 날 수 있는 그 이제까지의 그런 가능성을 보면은 한 92% 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이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HLB도 또 승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점 그 어떤 그 생산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죠. 그래서 매출과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HAB는 연구 개발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율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매출 증가할 때 이런 시설 투자 면에서 봤을 때는 HAB가 훨씬 더 유리하다. 어차피 생산은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이 지금 렉나자가 존슨앤존슨 얀센에다가 이 FDA 승인 받은 약을 팔았을 때 일단 로열티로 8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기술 수출료죠. 800억이고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을 할 텐데 아마 그 금액을 다 합쳐도 뭐 몇천억 이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유한양이 상승할수록 HAB나 알테오젠의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알테오젠의 흐름 자체가 이런 박스권의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머크에서 이 키트루다 SC, 이게 이제 근육 주사제로 바꿔주는 건데 이 근육 주사제로 바꾸는 걸 빨리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키트루다가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셀트리온도 키트루다에 대한 유럽의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이 키트루다가 블록버스터 항암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4조 원이나 나오는 그런 초대형 약품이죠.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복제약을 만들면은 머크에서 일단은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키트루다의 혈관 주사제, 혈관에다가 뭐 3-4시간 동안 맞는 그 키트루다와 근육 주사로 10분 만에 끝나는 이 키트루다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만약에 키트루다 SC가 이제 임상이 끝나고 임상이 지금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료 예정이 9월 23일이기 때문에 임상 발표는 뭐 거의 가시화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키트루다 SC로 빨리 전형을 다시 재구축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바꿨을 때 매출의 거의 한 80% 정도를 키트루다 SC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의 로열티는 거의 조 단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4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전일 기준으로 대략 한 15조?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단순 어떤 계산적으로 그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최소한 지금 각보다는 2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알테오젠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앞으로 향후의 행보 그리고 이 기술력에 의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여러분들 연동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알테오젠을 이 시간에 말씀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HLB는 벌써 9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HLB와 알테오젠 아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 바이오의 주가의 흐름들은 HLB와 알테오젠이 선봉장에 나서서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알테오젠과 HLB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중항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이중항체라는 거는 발암물질과 그리고 암세포를 이중으로 공격해주는 그런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항암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중항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담도암이 미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환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시작이 될 때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블랙 먼데이 때 이런 하락을 보였는데 이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랙먼데이의 고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넘어섰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종목인지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먼데이 고점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신고점도 넘어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이 시간에 뭐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린 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뭐 거래가 줄면서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이따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그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인사이트 그거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6,550억에 대한 벌써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 회사와 흑자 회사의 차이는 뭐냐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다 끝나서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그래서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는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전에 좀 하락폭이 좀 있었죠. 네, 거의 한 3주가량의 이런 하락폭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이 블랙 먼데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훨씬 더 넘어섰다. 이때가 지금 블랙 먼데이 고점이 17,000원대 중반이었고 지금 현재는 2만 원대입니다. 벌써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따로 이제 명을 했는데 이거를 블랙홀이라고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B자 블랙홀이 아니라 V자 블랙홀. 네, 한번 V자로 뺀 다음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고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블랙홀 기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블랙홀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급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아까 ABA 바이오와 거의 유사하죠.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된 이후에 물론 블랙먼데이 때 한번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V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의사가 없다면 벌써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고 이때 대량 거래의 저점도 이미 깼을 거다. 중요한 거는 이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IT 쪽에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블랙먼데이 이전부터 빠지다가 블랙먼데이 때 급격하게 빠졌는데 거기를 복귀를 못하고 있고 그 위에 고점, 저점을 전부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와 IT의 차이점들, 주가의 흐름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이 좀 낮아져서 불안한 면은 있겠지만 이 종목도 또한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블랙홀 기법으로 해서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는 세포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세포를 염색하는 기술.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인이라는 건 염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염색을 해서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보이는 건데 이 세포를 갖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판에다가 얇게 도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메어라고 하는데 이 스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도포를 해서 유리판에다가 정밀하게 깔아주고 이걸 자동화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보는.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로슈 다이그노스틱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20년 동안의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15개국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회사는 그런 염색약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거의 매출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폭발적인 영업이익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오다인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슈 다이그노스틱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 진단키트 업체 중에서
넘버원 회사고요. 이 회사가 SD바이오센서와 협약을 맺어서 코로나 때 코로나 진단 키트를 대행해서 판매했을 때 연간 1조 원을 SD바이오센서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출에 있어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에 관련된 그 세포를 검사할 때도 이 회사의 바이오다인의 장비와 시약을 쓰면서 그거를 로시에서 대행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가져가면서 보시면 되겠다. 지금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 자, 엄밀하게 보면은 이런 그냥 계속적인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는 한번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 상태로 봐서는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저런 박스권을 행보를 그리다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AB 프로바이오, ABL 바이오, 지금 바이오다인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이 박스권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 뭐 시장에서 워낙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넥스인데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생긴다고 하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못하게 될 것이고 거기가 전 세계 1위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수혜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비상장돼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타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겠죠. 삼천당적도 거기에 포함되겠고요. 근데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주 일단 생물보안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블랙 먼데이의 고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이때 당시의 고점이 18,000원, 지금은 24,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계속 형성될 것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끝날 때는 이런 숏바디 캔들 지금 보시면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유사한 이런 캔들로 주가가 끝나질 않겠죠.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이 블랙 먼데이 이외에는 거의 5주선을 타고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면 5주선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시장의 핫한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핫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일신석재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 관련주인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관련이 돼 있겠죠. 근데 트럼프 미국의 대선 관련주 해리스와 트럼프의 양자 구도에서 지금 트럼프가 약간 밀려있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대북주는요. 트럼프의 지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대북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해리스가 우세하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죠. 이런 작은 세숫대야를 만들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없다는 거죠. 네,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 내려온 다음에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여기에서 매도가 없다는 거죠. 이 물량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살아있고 지금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정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신석재의 주봉을 보시면은 밀릴 때 4주 동안에 거래가 확 줄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북주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트럼프 입만 보고 계시면 되는데
분명히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수 이후에 매도를 잡는, 사실은 매수보다도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하는 그런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Y 스틸텍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휴전을 하자 뭐 이런 휴전을 요청했던 내용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묘하게도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인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우리가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재건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전쟁을 하면서도 인프라는 계속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이런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냐? 당연히 시작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다 계속 오르다가 금요일 하루 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근데 이 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고 특히나 금요일 날 거래가 아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Y 스틸텍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D라든지 SY라든지 뭐 이런 종목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SY 스틸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쉬는 구간이 완벽하게 조정을 잘 마치고 올라오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당연히 일단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화성밸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왕고래.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가끔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름이 나올 때까지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름이 나올 때까지 파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죠.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 GS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대장주는 바로 화성밸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다가 잠깐 멈칫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생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바닥권에 중요한 거는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 이 물량들이 고점에서 안 나와요. 네, 고점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물량이 계속 잠겨 있고 저 물량이 언젠가는 고점에서 매도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박스권일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크게 돌파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보면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면서 정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더 갈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뭐 기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갈 수 있느냐, 더 갈 수 있느냐, 뭐 많이 갔다고 자랑한다기보다도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핵심인데 자, 이 종목이 분명히 거래가 늘었어요. 그죠? 근데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기름이 나올 때까지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거래가 늘긴 했지만 바닥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생명력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물량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대량 거래를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발생을 해야 종목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뭐 GS 글로벌도 우리가 이런 가스전 개발할 때 GS 그룹 그리고 SK 포스코 그룹 이런 세 군데 3파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GS 그룹이 가장 주가 탄력이 좋고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는 화성밸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흐름 자체가 N자형 흐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마침 또 한 이틀 정도 조정 받았는데 금요일 날 다시 복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거다. 네,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도 매물의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무중물량까지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날 무중물량 들어와서 지금 20%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이 포착된 지점이 이 구간인데 이때 이제 저녁 8시 생방송에서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출발했고 또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물론 수익이겠지만 새롭게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이제 폐암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폐암 중에서도 약간 시기 폐암인데 환자 등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상을 하기에. 근데 그 임상 등록할 수 있는 환자들이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상이 출발할 겁니다. 근데 임상 출발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로열티가 1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저점이 아닐까. 역사적인 저점이 지난지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무상인자를 받았지만 거래량은 확연하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중물량 20%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만 아마 이 종목은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네, 바이오가 대세고요. 그리고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진단키트도 전부 다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이 선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한가만 종목들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정리 후에 잠시 후 또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이재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시장 이야기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보세요, 위원님? 네, 오늘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3년 동안에 우리가 고물가를 겪으면서 고통을 입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어느 정도 근접을 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었다. 대신 이제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지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금리 인하 이거를 아마 9월 달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우리가 19일 날이 FOMC인데 아마 그때 아마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우리의 시장 변동성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호재인가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빅스텝에 대한 내용들은 파월 의장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19일 날은 베이비 스텝 0.25% 25bp가 상승이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된 지금 뭐 바이오 종목을 많이 설명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들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거품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2분기 GDP 수정치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또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특정 섹터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빠진 종목은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대응하시기 요즘 참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또 이재상 위원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설명 토대로 또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종목도 중간 점검해보고 갈게요.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만나볼 텐데요. 지금 주봉상 보니까 3주째 그래도 상승 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33,000원 목표 주가 제시했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27,0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그렇다면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33,000원이 나왔다면은 우리가 29,000원까지만 보면 됩니다. 네, 증권사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고 네. 일단 증권사가 얘기하면은 죄송하지만 이제 거의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표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간지 정도의 지점을 보고 우리가 대응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뭐 연말이나 연초에 증권사에서 예측을 내두면 거의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치가 나온 그런 레포트들은 그걸 본 대로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보자. 대신 이제 우리 에이프리바이오 자체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하면서 가고 있고 지금 일봉상 차트를 쭉 보시면은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횡보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차트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빨간색 굵은 라인이 이게 바로 이제 60일 평균 가격인데 60일 평균 자체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가 60일 이동 평균선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은 이제 거기가 매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에이프리바이오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29,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권가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서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번 상방 더 열려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위원님, 우리기술은 사실 원전 수혜주로 이제 한창 또 잘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원전 말고도 또 다르게 한번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지금 10% 상승하고 어제 장을 마감했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 증권사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우리 기술은 최근에 이제 원전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게 바로 이제 7월이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의 장가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던 그런 계약이 나오면서 9월 달에 시제품이 납품할 예정이고요. 우리 기술에서 100%로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 우리 D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로템에다가 럼플렛 타이어라는 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로템이 지금 방산주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납품을 계속해서 많이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납품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제 원전으로만 알았는데 새로운 그런 매출 섹터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정고점까지 우리가 목표를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고점이 3,300원인가요? 이 부분까지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 이렇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다음 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다음 주 전략은 이렘이라는 종목을 가져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이 연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3거래일 전에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는데 이런 크게 터지는 거래량들
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시그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철강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초부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점이 5,000원이었고 지금 1,000원이면은 거의 5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리튬 연지를 대체할 만한 바나디움 배터리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하는 회사 XR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나디움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ESS라고 하죠. 이런 전기저장장치도 개발하고 있고 배터리도 바나디움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화재가 적은 그런 배터리로 채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3,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 각각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또 무방 준비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무방 어떻게 좀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IT 종목,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고점까지 쭉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올 때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프까지 빠졌습니다. 뭐 3만 원짜리가 15,000원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고점이 또 올라가겠지. 아니면 고점까지 우리가 올라갔던 종목을 계속해서 더 사서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실패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라는 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투자를 반쪽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매도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슈퍼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소비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도로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내용들, 매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무조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주식에 있어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매도는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냐,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을 벌써 한 2, 3개월째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2주 전에는 진단키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진단키트 미코바이오메드 2연상 가면서 거의 70%, 80%에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진단키트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벌써 그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다 챙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코로나를 완치시키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자체가 우리가 무심결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개인위생에 소홀했을 때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몇 프로까지 줄 것이다. 여기가 피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위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가 앞으로 어느 지점에서 다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재상 위원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꼭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2부도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